108이요. 경을 수지하여 장도에 가득하니, 장도라는 것은 대장경 할 때 장도, 장도에 가득하니 재앙을 소멸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약사유류광. 스님께서 안 해주셔도 돼요. 스님께서 하시면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재앙을 소멸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약사유류광열에, 그리고 비로자나열의 마음 안에 유가부 대승경전. 유가부라는 이제 경전에 이제 팔만대장경에는 가장 그 잘 알려진 화엄경, 화엄부가 있죠. 화엄부가 있고, 그 다음에 아함부가 있어요. 아함부. 아함경은 이제 그 니까야라고도, 요즘 말로는 니까야라고 많이 불리는 경전이에요. 남방에 스리랑카 또 미얀마 이런 데 전해진 경전이 아함부, 장아함, 중아함, 자바함 등의 한문 경전인데, 그것이 이제 그쪽 말로 남방불교에서는 앙구따라니까야, 그 디가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또 쌍유따니까야 등으로 이제 5가지 아함부로, 니까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함경은 잘 공부를 잘 안 해요. 아함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부처님 생애 보면, 아, 이게 아함경에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부처님 생애를 엮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야부의 경전이 있어요. 반야부. 반야부의 경전은 금강경하고 반야심경 같은 경전이 있죠. 그리고 법화, 열반, 이 법화부, 열반부, 법화 열반부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럼 유가부의 경전은 뭔가? 유가부. 유가는 요가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요가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인도의 아주 그 오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마음 수행법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수행법이 이제 몸으로 이렇게 되는, 몸으로도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몸으로 발전된 요가 수행법이 지금 우리가 이제 말고 있는, 인도에는 요가로 유명하지라는 건데, 원래는 이제 마음 공부에서 몸으로 나온 한 파트의 일부분을 우리가 이제 요가라 하는 거고, 사실은 마음 공부의 모든 것은 다 유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가부라는 것은 경전, 대승경전을 총틀어,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을 통틀어서 그냥 유가부의 경전이다. 마음 공부하는, 실참 수행을 하는 그런 경전들을 유가부, 대승경전과 아미타불. 지금 이제 9권째에는 불공을 올리는데 경전을 불공을 올려요. 어떻게 하면 경전을 불공을 올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경전을 불공 올리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경전을 불공 올린다 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고 꿈에서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이 경전을 불공을 올리면 큰 복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경전을 불공을 올릴까요? 법보시. 일단은 법보시는 책을 출간해가지고, 법보시 말하는 거죠. 책을 출간한 걸 말하는 거죠. 책을 직접 출간하거나 출간된 걸 구입해서 올리거나, 팔고 있는 법화경을 사가지고 부처님한테 올리는, 이것도 법보시입니다.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경전보시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읽고 행하는, 이것도 맞습니다. 읽는 것도, 경을 읽는 것도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강경을 독송합니다라는 거, 독송한다라는 것은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공양 올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부처님한테 공양 올려야지, 그러면서 금강경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쪼고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타인에게 선물 준다. 타인에게 주는 것도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스님이 우리한테 설법하시는 예, 설법하는 것도 지금 경전 자비참법 하고 있으니까 예, 설하는 것도 또 뭐가 있을까요? 사경, 그렇죠. 사경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좀 더 광범위하게 좀 이제 예술적으로 하면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술적으로 음악을 작곡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경전을 금강경 작곡을 했어. 금강경 오케스트라 연주를 했어. 작곡과 연주 다 음악에 관계된 이런 것들도 금강경을 행하는 거잖아요. 금강경을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음악하면 또 뭐가 빠지고 미술, 춤, 그래, 춤. 금강경 춤을 추는 거죠. 금강경 춤을 여시야문일 시불 하면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림도 마찬가지. 금강경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술적으로 가면 금강경이 있네요. 탑다란이 훌륭한 예술. 탑으로 해서 탑다란이 그 경전 공양이죠. 예, 탑다란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서각도 조각하는 모든 일체 경전 내용이 들어간 반야심경 경전이 들어가 있으면 염주에 반야심경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 이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등등의 경전 공양은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거사님이 오셨어요. 거사님 오셔가지고 당신께서 서각을 하신 작품이 있대. 서각을 하신 작품이 있다고 우리 그 25일 날 바자회 한다는 문자를 받으시고는 달려오신 거예요. 야, 이거다 해가지고 거사님이 10여 년 동안 서각을 작품 활동한 것이 뭐 수십 점 있으시대. 그리고 그곳을 여기 그 바자회에다 기증하면 너무 좋겠대. 받아줄 거냐고 저한테 사정사정 스님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나무를 좋은 나무를 골라서 은행나무나 홍송이나 알마지카 이런 나무를 골라서 거기에 이제 뭐 어쨌든 밑그림 해가지고 요거에다 이제 대체로 음각도 하고 양각도 해요. 양각을 하려면 되게 이제 힘들죠. 등등의 좋은 말씀을 해가지고 요만한 것부터 해가지고 요 반만한 것까지 요만한 것까지도 뭐 등등의 요만한 거 하나 하더라도 나무 하나에 10만 원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몇 주 동안 막 파야 되잖아요. 그 노임까지 하면 많이 들죠. 그 내용도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사님이 이제 그 예전에 나는 거사님이 본듯 안 본듯 하는데 앉아서 한참 말씀 같이 했는데 예전에 거사님이 1,000만 원을 들고 와가지고 그 우리 불사하는데 쓰라고 그냥 무주상으로 보시하고 가신 분이에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맞아요. 그때 누군가 오셔가지고 어떤 귀인이 오셔가지고 1,000만 원을 주고 가셨다. 그런 사람 잘 없거든요. 전설에나 나오는 사람인데. 그 누가 우리 신도도 아닌데 와가지고 스님 그 불사하는데 쓰세요 하고 그거 딱 누구 사라져가지고 그 이후로 처음 온 거야 보면.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보면. 그래 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하고 저랑 언제 처음 만난 줄 알아요? 난 모르는데 뭐 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예전에 셀레눔 목욕탕에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요 옆에 셀레룸이라고 있어. 셀레룸 목욕탕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왜 다녔냐면 내가 목욕탕 잘 안 다니거든요. 내가 좀 더러워. 잘 안 다니는데 그 통도사에서 새벽에 이제 기도가 가지고 천배를 하고 오면 이제 천배를 다 못 할 때는 한 700~800배 하고 여기 와서 나머지는 하고 그러는데 하고 오면 몸이 땀이 다 젖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목욕하고 절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목욕하고 절에 온 거예요. 통도사 다닐 때.
그 새벽기도 다니고 막 그럴 때 그때 이제 그 거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그 여기 엑소돔에 사죠. 그 근처에 절이 없는데 스님이 어디서 오셨나 궁금해가지고 나한테 물어봤대. 그래서 그때 여기 그 구절 거기 있다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처음 봤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불산 그래서 거사님이 10,000명을 그 무료로 공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원력을 세웠대. 그래가지고 이제 10,000명을 공양을 해줄 수 있는 곳은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 여기 무료급도 한다니까 절에 1,000,000원 하고 어디도 또 1,000,000원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10,000분의 공양분을 다 채웠다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대단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서각을 한다는 서각을 경전 서각 사경도 많이 하셨어. 화엄경이면 80권이거든요. 화엄경 한번 읽기도 어려워. 나도 다 못 읽었어요. 근데 화엄경 80권 한문을 다 일일이 사경을 하셨대. 한문으로 사경 다 하셨대. 그리고 법화경도 한문으로 다 하시고 또 지장경, 금강경까지 한문으로 다 하시고 그거 하는데 3년 걸렸다 하더라고. 한문을 다 사경하는데. 근데 그거는 어디다 절에다 드릴까? 아니 그거는 필요 없어요. 그거는 사경한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저 뒤에 대장경이란 대장경은 다 있어요. 저 고려대장경 저 큰 거 고려대장경 전 한 질이 다 있지. 그 밑에 이제 북경대장경하고 남하대장경하고 또 신수대장경하고 또 저 뒤에 노란 건 티베트 대장경이에요. 티베트. 저 천 열면 티베트 글자로 막 써. 여기는 또 이제 대만에 있는 또 대장경, 또 중화대장경, 이 대장경이란 대장경을 다 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열어보질 않더라고. 열어보는 사람이 없어.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어. 다 한문이니까. 그러죠. 열어봐야 뭘 아나. 열어봐야 뭘 아나. 몰라. 열어봐도 되는데 열어봐야 몰라. 그래 이제 저렇게 많아도 활자가 보기가 좋잖아요. 누가 쓴 것보다는. 그래도 거사님 그거는 뭐 할 수 없이 어느 절에 가서 태워야 되나? 뭐 그런 생각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거사님이 이제 너무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북카페 와가지고 뭐 그 액자 같은 게 있는데 드리면 좀 그 기증 이렇게 그 바자회 할 때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다 머뭇머뭇하면서 나한테는 아니 하지 말라고 나한테 하지 말라고. 저리 자주시면 처분도 못하는데 스님한테 무조건 내보고 말을 하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스님 보고 눈치만 액자 요새 그런 사람 없거든. 요즘에 정말 그렇죠. 액자 그 잘 집에서 잘 안 하죠. 서각은 또 다르죠. 그냥 액자랑. 그래서 뭐 저를 이렇게 안 팔리는 게 더 좋을 게 뭐냐면 우리 저쪽에 요양원을 내년부터 지으면 그 6층이거든요. 거기 곳곳에다가 한 30-40점 해봐야 부족해. 한 100점 정도 있어야지. 벽마다 뭘 붙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래 좋은 말씀 다 좋은 말씀이더라고. 다 좋은 말씀을 서각을 해가지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참 쓰면 참 좋을 것 같다 나는. 오늘 마침 이제 108이요 108경전 이렇게 구건하고 있는데 거사님이 다 법력이 딱 있으신 것 같아. 오늘 구건 경전 공양인데 오셔가지고 그래 당신께 석약하신 것을 기증을 하겠다 하시니까 참 의미 있고 거사님한테 거사님 그래도 이렇게 인상도 되게 74세라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이제 6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보여. 그래서 거사님 연불 하시면 너무 좋은데 연불 좀 하세요. 그랬더니 거사님도 따로 이렇게 수행을 하신대. 목욕탕에 가면 딱 앉아 있으면 그 반야심경을 3번 쭉 읽고 또 사우나 앉아 있으면 또 반야심경 3번 쭉 읽고 한글로 여러분들 한글 반야심경 잘 못 외우잖아 지금. 근데 거사님 다 외워가지고 한글 반야심경 쭉 외우고 그래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도 나름 이제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스님이니까 이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절에 부처님 전에 딱 1시간, 2시간 다 기도를 하고 하면 이렇게 그래서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부처님 인연, 법당 인연, 도량 인연도 중요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거야 뭐 또 할 수 없지 뭐. 그 가까운 데 계셔서 자주 오시게 될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면 참 좋은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분이 한 달에 한 번이나 보름에 한 번씩 오셔서 같이 수행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오시라고? 네, 그래 말씀도 오시라고 박수 한번 네. 자, 계속해서 그래서 국어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국어는 이제 그 아비지옥, 지옥에 대한 예참이 정말 많습니다. 아비지옥부터 해가지고 쭉 말씀을 하십니다. 아비지옥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이 521페이지. 삼복계 귀의한 후부터 여기에 이르도록 매양 만법에 차별하여 하며 공용이 한결같이 아니하다 말하나. 공용이라는 것은 이제 쓰임새를 말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한결같지 않아요. 보면 삼보에 귀하서 지금까지 오는데도 내가 삼보에 귀했지만 복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공용이 한결같지 아니하다 말하나 밝고 어두움이 서로 대하는 데는 선과 악뿐이니 선한 것은 인간이나 천상이 좋은 갈래요. 악한 것은 사막도의 다른 갈래라. 이 너희를 수행하면 좋은 데 나고 착하게 살면 좋은 데 나고요. 자네라는 것은 해악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전쟁이나 아니면 싸움이나 남을 해치거나 이를 일으키면 나쁜 곳에 나느니라. 좋은 데 사는 이는 선한 까닭이니 경쟁에서 얻는 것 아니라. 좋은 데 사는 것은 이제 선한 데서 근데 여기서는 경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참법은 이제 현상 원리를 원론적 입장에서 이렇게 참법을 계속 설명을 해요. 우리가 경쟁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다. 원론적 입장에서는 선행을 해서 부자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계속 얘기를 하죠. 부자 되는 우리 행복한 거 장수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하는 것은 전생에 선행을 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은 원론적 입장이라는 거죠. 원론에 더 이제 근본의 뜻에 더 부합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상은 원론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상은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느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근원적인 입장, 공덕을 많이 지으면 부자도 되고 예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시기에 따라 또 다르고 또 세상에 따라 다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독재 국가에 살고 있다. 미얀마 군부 독재에 살고 있다. 아니면 어디 이제 아프리카의 어디 독재에 살고 있다. 그런 데서 정의로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독재 국가에 살고 있어. 정의로우면 독재 국가에서 정의롭게 살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는 수명이 단축돼. 수명이 단축되고 부자는 무슨 부자? 우리가 선하게 산다. 남을 도우면서 남을 도우는 것도 정상적인 국가에서나 남을 돕는 것이 이롭고 복이 되고 하는 거지.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남을 돕다가 어떻게 돼요? 수명이 단축돼. 재산이 몰수당해요. 재산이 몰수.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해요. 이런 말 하고 다니다가 이제 감옥 가서 끌려가. 과거에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부처님은 평등하다 하셨으나 부처님 나신 이래 독재국가, 왕정국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평등해라고 하면 그냥 잡혀주고 삼족을 멸한다 라면서 자손까지도 그냥 없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은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또 지금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부자가 되는 이런 거랑 약간 거리가 좀 있는 거죠. 자본주의 국가는 오히려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래서 등수 아래 들어야 되는, 그래서 의대를 가야 되는, 서울대를 가야 되는 이 경쟁이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더 좋은 회사에 더 좋은 뭐 상품을 만들어서 더 좋은 뭔가 남보다 더 좋은 장사를 하더라도 더 잘해야 되고, 금을 팔더라도 더 잘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 하듯이 금 팔면 똑같아. 보살님처럼 맨날 젓갈 배달해주고 뭐 목욕탕에서 맨날 이렇게 뭐 해주고 이 서비스를 많이 해줘야지 금을 팔려고 더 잘 팔 수가 있는. 그냥 오는 사람만 받으면 금이 안 팔려. 그런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건 착하다고 되는 거랑 또 다른 거잖아요. 능력이 어떤 이제 대인관계의 능력이라든지 또 재물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재물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그걸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 이런 거는 착한 거랑 선행이랑 또 다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그렇지만 그러는 가운데 우리 원론적인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 선행을 통해서 그 공덕으로 부자가 되고 예쁘게 되고 뭐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평등하다, 사람은 다 소중해, 이런 것들은 어느 세계에서나 어느 세상에서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시기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다 자본주의, 지금 현재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여기에 맞게, 독재 사회에서는 또 거기에 맞게, 아부를 잘하는 사람, 아부를 좋아하는 그런 왕이, 권력자 앞에 있을 때는 아부를 잘해야 돼요. 할 수 없어. 그래 잘 먹고 살려면, 우리 집안이 잘 나가려면 아부를 잘해야 돼. 어떤 나라는 노래를 잘하면 이렇게 장관을 다 주마, 이런 나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노래를 어쩔 수 없이 잘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어떤 나라에서는 거짓말을 잘하면 내가 장관직을 하나씩 다 주지 해가지고, 그런 나라가 있다면 거짓말을, 전쟁 중에는 살생을 잘하는 사람이 대장군이 돼요. 저는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크지 않은 게 컴플렉스 중에 하나예요. 목소리가 이렇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하면 저기 요 앞에 10m 있는 데까지 사람밖에 안 봐. 20m 가면 사람들이 안 봐, 아무도. 내 목소리가 전달이 안 돼요. 제가 마이크에 집착을 좀 하거든요. 늘 마이크를 쓰는 이유가 목소리 전달력이 약해. 그래가지고 야, 이거 무슨 별난이 일어나면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 옛날 뭐 아테네, 그리스 같은 데 보면 광장에서 연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제 토론을 하고 막 데모크라시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연설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쓰잘데기 없겠다. 소리 전달력이 약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 10여 명이 불난 어떤 있잖아요. 무슨 말을 못 해요. 10여 명이 이렇게 각자마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뭘 얘기를 해서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말을 해봐야 안 들리니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데 대한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는데, 근데 지금 평화 시대니까 저는 괜찮은 거예요. 평화 시대. 만약에 이 전쟁이 나고 좀 험악한 시대면 나처럼 목소리가 이렇게 널리 퍼지지 않은 이런 사람은 좀 약해. 영웅이 되기가 어려워. 저는 또 이렇게 싸움 박질을 잘 못하거든요. 맞기는 진짜 잘 맞아. 근데 맞는 건 잘 맞는데 그러면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정말 육박전이 벌려지고 하고 그러면 또 총을 쏘고 이런 걸 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 나 같은 사람은 빨리 죽는 단명자가 되기가 쉬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행히 그래도 대한민국은 90년대, 80년대 후반 이후로 자유민주주의로 굉장히 많이 성숙하게 민주주의가 발전돼서 다행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엊그저께 이제 계엄이 펼쳐지면서 야, 이거는 우리가 계엄이라니. 밤에 잠도 못 자고 코인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계속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이러면서 그 경제가 난리가 났어. 보면 오늘도 주식시장이 그
그 계엄 발표 이후로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오늘까지도 바바바박 수직 절벽 하락 뭐 계속 낙폭을 키우고 있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신용으로 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반대 매매가 속출하면서 나락으로 가. 그러면 주식 투자한 사람은 누가 많이 했겠어요? 서민이 많이 했겠어요? 중산층이 많이 했겠어요? 중산층이 사라진다. 중산층이 뭐 점점 자본이 줄어들어. 그러면 주식 시장은 눈에 확 보이는 거고, 그럼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 우리 환율 환율 급등해가지고 1420원이 넘어서 지금 오늘 1430원 될걸? 막, 그리고 환율이 높아지면, 환율이, 원화가 절하되면, 그럼 우리나라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피해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행 금지 국가 비슷하게 또 경계 대상 국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2년 반 동안 폭망해서 쭉 경제가 하락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계엄하면서 이제 수직 절벽으로 팍 하락해서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만 해도 선진국에 편입됐다는 게 2017년인가요? 2020년인가요? 대한민국 선진국에 편입다. 이제 어디예요? OECD인가요? 유엔에서도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다. 라고 그렇게 50년 내, 100년 내로 선진국에 편입된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했었으나 이제 지금은 경제가 폭망하면서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또 트럼프 당선되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계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계엄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에 준하는 거예요. 계엄을 선포를 했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당연한 권한을 행사를 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거 그냥 쿠데타랑 다르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계엄도 할 수 있지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제3세계 국가에서는 계엄도 할 수 있죠. 근데 대한민국 같은,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계엄을 했다라는 거는 자체가, 우리는 또 내수보다는 수출 경제력으로 살아가는 나라거든요. 우리 안에서 소비이 되는 것보다는 수출해서 해먹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경제력이 크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 평판이라는 것이 수출하고 직결되어 있고, 왜냐하면 수출은 해외에다 파는 거기도 하지만 좀 그 해외 바이어들하고 수주도 받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계약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국가 경쟁력이 약해지고, 이 계엄을 선포한 건 자체는 전쟁을 다른 나라에서는 전시 상황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험한 나라하고는 거래를 안 하겠다, 안 오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나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환율이 막 급등을 하고. 그럼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사과도 하시고, 나 이제 정치 안 한다라고 그렇게 하셨으나, 대통령의 권한은 우리가 부여를 한 거잖아요. 국민이 부여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내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게라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헌법에 없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준한 대한민국 사회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헌법으로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헌법에는 전혀 우리가 뽑아서 네가 우리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려 했는데, 그 사람이 못하면 내려오든지 집어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업무를 정지를 시켜야 되는 거지. 나 말고 총리나 한동훈 니에게 이임을 할 테니까 니들이 나라를 다스려. 이러면 헌법을 유린한 거고, 이러면 이제 제2의 내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계엄도 내란이지만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쌈 싸먹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내란 행위거든요. 근데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다 보니까 당장 체포를 해야 되는데 체포를 못.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내란 혐의로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경찰에서 하는 거고 검찰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검찰에서도 이걸 하겠다라고. 검찰에서는 법적으로 내란을 수사할 수 있는 법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내란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직권 남용으로 이제 걸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란 혐의는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경찰 말고 그 고위공직자 수사부 여기서도 이제 기소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고위공직자 수사하는 데는 이제 인원이 별로 안 되니까 경찰 내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 내에서 바로 영장 쳐서 바로 이렇게 감옥에 쳐 넣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렇게 그 수갑 채워야 돼, 내란이니까. 근데 본래 옛날에는 조선시대에 보면 왕이 뭐 잘못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왕이 잘못하면. 그런 거랑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장 체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계속 두고 있다 보니까 이상민 같은 장관은 사표 수리하고 또 국방부 장관도 사표 수리하고 할 거 지금 뒤에서 다 하고 임명할 거 해임할 거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니까 오늘 월요일 날 이제 주식 시장에는 팍팍팍 다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 상태가 계속되면 국가 경쟁력도 해외에서 내린 평가도 계속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고 결국 무디스나 S&P 그 신용평가도 등급이 팍팍 계속 떨어지게 될 거고 등급이 떨어지면 해외 투자금이 쫙 썰물 빠지듯이 쫙 빠져나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2년 3년 동안 몇십조 원의 투자금이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이달 들어서 몇 조 원이 한 3조 원, 4조 원 다 또 빠져나갔어. 그러면 지금처럼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럼 해외에서 투자됐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투자한 것들이 빠지면 기업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고 기업에서 돈을 얻어 쓰는 것이 기업은 어쩔 수 없이 그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를 줘가면서 돈을 끌어 써야 되거든요. 근데 4%, 5%에서 쓰던 이런 것들을 7%, 8%에서 이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채권 발행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뭐 3%, 4%면 얘들 채권 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다들 채권을 사줬어. 근데 지금은 이제 해외에서 다 돈을 빼고 있으니까 그럼 6%, 7%, 8% 되는 그 이자를 줘야지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해외에 그렇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기업의 부담이 크면 기업이 투자를 못하지. 기업의 이익이 반토막 나지. 그러면 투자도 못하고 이익도 반토막 나면 그럼 여러분도 아들, 딸 다니는 회사에서 그만하고 나가세요. 잘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국민들이 다 피해를 다 입게 되면 기업이 경쟁력이 약해지고 기업이 이익이 없으면 투자도 안 해가지고 고용도 안 해. 있던 사람도 다 잘라. 그럼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이거 빨리 해결돼야 돼. 빨리 해결해서 어떤 식으로든 법적으로 딱 맞게 해결 빨리 돼야지. 예. 오히려 외국에서 좀 위험이 벌어졌는데 위기 대응력이 굉장히 빠르네. 처음에 그랬거든요. 계엄 딱 했는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어. 그걸 보고는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나라 없다. 국회에서 바로 회의해가지고 땅땅땅 두드리니까 계엄 해제하더라. 헌법이 작동되더라. 해서 신용평가 기관도 S&P나 무디스 이런 데도 평가를 유보했어요. 본래 아침에 기자회견 하려고 했어. 신용평가 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신용평가를 낮추겠다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해제되니까 신용평가 기관에서 이제 유보한 거죠. 아니, 좀 더 지켜보자. 근데 이래 되면 이제 평가 기관에서도 신용 등급을 낮추면 큰일이에요, 하여간에.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선물하십시오.